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 박중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되셨잖아요. 어, 네. 네. 제목을 제가 이제 헬창과 콜라색 소변 그리고 심장마비 이렇게 정했는데, 음, 이제 운동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다시 다잡고 뭐 이 가을에 한번 마라톤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번 헬창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 크로스핏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고강도의 운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열심히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셔서 이런 그 뽀빠이 브루스처럼 이렇게 근육질의 이런 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시게 되면 어 이 근육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뽀빠이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퉁퉁 부은 팔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3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 갑자기 왼쪽 여기가 이렇게 부어 갖고 오셨어요. 띵띵 말 그대로 띵띵 부어 오셨는데, 오른손은 전혀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변이 이제 또 콜라처럼 이제 소변이 나와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로스핏을 한 3일 전부터 하셨어요. 근데 그 운동 다음 날 이 양측 이 상지가 너무 아프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 왼쪽 팔이 이렇게 붓고 얼굴이 부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이 소변 색깔이 이렇게 진짜 콜라 색깔처럼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콜라 색깔 요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피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될 때 이런 색깔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 환자의 경우는 혈뇨가 아니죠. 그 근육이 깨지게 되면 인제 근육이 괴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육이 깨지게 되면 그 근육 안에 있던 그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얘가 이 헤모글로빈하고 비슷한 애거든요. 얘네가 색깔이 또 빨개요. 얘네가 이 소변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런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뇨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인제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간 기능 수치가 원래 GOT, GPT라는 게 대표적인 수치인데, 얘네가 보통 40 이하가 정상입니다. 20, 3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분 같은 거 보시면 730 뭐 289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제 CK라는 게 중요한데, 그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얘네가 그 보통 이 근육 세포나 심장 근육 세포 안에 들어 있는데, 얘네가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효소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 깨지면 얘네가 혈중 수치가 올라가요. 보통 한 200 정도 되는 이하인데, 이 환자는 22,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은 그 초음파를 봤죠. 초음파를 봤더니 이쪽 좌측 그 대흉근이 있습니다. 대흉근이 이렇게 부어 있고 정맥이 눌려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단은 핵문근 융해증입니다. 그래서 이 핵문근이라는 건 이제 골격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팔이나 다리에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손상이 된 거죠. 이게 운동을 하실 때 서서히 이렇게 늘려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운동을 하면서 얘네가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횡문근이 파괴가 됩니다. 횡문근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오글로빈 같은 것들이 이 혈중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근육통이 생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근육이 약화가 됩니다. 또 붓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검붉은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심장. 보시면 심장 리듬이 이상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근육 세포 안에 칼륨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피 속에는 칼륨의 수치가 일정 3.5에서 대개 한 5.5 그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 안에 들어있던 칼륨이 얘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칼륨이 혈중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칼륨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이 칼륨이 올라가면은 이 심장 이 리듬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마비가 오고 갑자기 사람이 확 쓰러져 버리면서 의식을 잃거나 해서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런 핵문근 융해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의식소실되거나 쓰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고칼륨 혈증에 의한 부정맥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전도를 보면 위에 거는 정상 심전도고 밑에 있는 것이 고칼륨 심전도입니다. 보시면은 위에는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뾰족한 것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아주 나오는 반면에 밑에 보시면은 이 심전도는 보면 마치 그 파도 치는 물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장을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뛴다고 하면 고칼륨 심전도가 되면은 심장이 이렇게 떨고 있는 게 되죠. 그럼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나 이쪽으로 산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오글로빈 얘네가 근육이 깨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마이오글로빈이 혈중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얘네가 이제 콩팥이 원래 여과를 해주는 정수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마이오글로빈이 가서 이렇게 껴요. 그러면 이 신세뇨관이라고 그러는데 세뇨관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얘네가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성 신부전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럼 급성 신부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험한 그 군인이었는데 군대 신입 막 군대 들어가서 훈련병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스쿼팅도 막 시키고 뭐 오리걸음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안 하다가 갑자기 군대 가서 그 과도하게 그런 훈련을 받고 그날 밤에 이 랍도 핵문근 융해증이 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소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칼륨 수치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급성 신부전이 와서 제가 있던 그 당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안 나오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소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소변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콸콸콸 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한 3,000cc 이상 갑자기 소변이 나와 버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쇼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소변이 나오는 거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100이 나오면 100을 주고 200이 나오면 200 주고 갑자기 1000cc, 2000cc 나올 때 그걸 계속 쫓아가서 어
서서히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는 다행히 이 심장마비도 안 오고 다시 정상 신기능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그 훈련병이 갑자기 훈련 받다가 행문근 용해증이 와서 강원도 쪽에 어디 어 입원을 해 가지고 전원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장기 부전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문근 용해증은 이와 같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행문근이 용해가 일어나서 즉 파괴가 되면서 실신하거나 신부전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행문근 용해증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행문근 용해증과 그 심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 등치와 골격이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죠. 예. 뭐 반대로 운동선수들 중에 이 근육질의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또 심장도 두꺼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은 부정맥이 잘 생겨서 갑자기 왜 그 축구 선수가 운동 경기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할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바디빌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물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이 단백질 이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네. 그 아 행복한 인생님의 질문은 네,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술을 드시게 되면 이 알코올이 그 해독을 하는 건 간에서 하죠, 간에서. 간에서 하는데 얘네를 해독을 시켜 가지고 인제 결국 그게 혈중 농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근육이 많으신 분들 이제 들은 이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이 전체 알코올은 많은데 이게 부 디스트리뷰션이 분포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어 술이 뭐라고 그러지? 덜 어 좀 마치 알코올이 덜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결국은 분해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은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한 잔이라도 그 심장에 "톡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 저도 어제 술을 했지만 "과음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연 님은 그쵸.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하시면 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이런 행문근 용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행문근 용해증은 뭐 무리한 운동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감전이 돼도 생기기도 하죠. 또 술을 많이 먹어도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너무 갑자기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여러분들이 알벤다고 그러잖아요. 이 젖산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넘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행문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헬스를 하실 때 등이 따끔거린다고 그러시는데 네.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여러분들 척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척추 사이사이로 신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그쪽 등 근육에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올 때 그 갈비뼈 그 안쪽으로 보면은 혈관도 나오고 신경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요추까지 다 보면 이 우리 척수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신경이 건들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크리스탈 님의 질문은 나이가 많을수록이라기보다는 운동을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평안한 가을님은 음 심장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죠.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이 혈관의 확장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 심장 바깥에 있는 이 관상동맥, 그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동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상동맥들이 심장 안으로 심장 근육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혈관들이 잔 가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심장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이 혈관들은 이 산소 운동을 해 주시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 주시면 이 혈관 확장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인생님의 질문은 보면 그쵸. 요즘 러닝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그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뛰고 이 결승선 얼마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러닝을 어차피 이 행문근이라는 거는 결국은 팔, 다리가 움직일 때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다가 갑자기 '자 오늘부터 내가 한번 이 가을에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달리기 해 보자.' 그래서 이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서서히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막 달리시면은 행문근이 융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박지연 님의 질문은 "심장 펌프질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법이 있느냐?"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자꾸 이런 운동을 하시면 심장이 거기에 인제 반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인제 하게 되는 이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그 심장은 좀 남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의 심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근육이 막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게
아주 두꺼워지면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심장이 충분히 이완하고 충분히 짜줄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은 보면은 한번 이렇게 쫙 당겼다가 짜주는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 근육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운동을 하셔서 그 근육이 많이 커진 거하고 내부 장기는 그만큼 커지지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건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님의 질문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면 다리가 저리다." 네. 음 근데 이게 보통 인제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인제 정맥 같은 경우는 접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인제 앉았다 일어나시면 인제 이 접혔던 혈액순환 혈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잠깐 앉아 있었는데도 저리다. 그거는 쪼끔 문제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혈관이 좁아져 있다거나 인제 그런 경우에는 어 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게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개 그 동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걸어갈 때 다리가 아파온다. 이런 걸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인제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게 아파오십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아프고 좀 쉬면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동맥 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변기에 앉아 계시는 거는 이렇게 몸이 접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오래 있을 때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짧은 시간에도 그런다 그러면은 한번 검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선수들의 이 심장병 발병률은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심장이 튼튼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오래 앉아 10 시간 이상씩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이런 심장병 발병률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래 앉아 계시는 건 좋지 않고 중간중간에 일어나셔서 이 한 번씩 걷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심장에는 좋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면서 강도 높게 헬스를 하시면 심장에 괜찮을까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 심박동수 변동 질문을 주셨는데 30 대시고 그쵸. 원래 우리가 맥박과 혈압이라는 거는 움직일 때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고 제일 천천히 뛸 때가 대개 보면 이제 주무실 때 슬리핑 할 때 보면은 한 40 뭐 50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맥박이라는 것도 음 60 에서 100 사이는 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좀 걸어가시면 빨리 올라가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20 210 인가 220 에서 자기 나이를 빼셔 갖고 보면 그게 최대 박동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나오는 거 괜찮죠. 근데 예를 들면 뭐
154회까지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규칙적으로가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규칙한 게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쾅쾅쾅쾅쾅쾅 이거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맥과 그냥 빠른 맥박은 우리가 인제 동성빈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성빈맥은 대개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병적인 부정맥은 운동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음주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심장이 막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뛴다. 또 갑자기 툭 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미토리 님 질문이 고지혈증 질문이시네요. 그쵸. LDL이라는 거는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죠. 그래서 저밀도 지단백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고지혈증의 주된 것이 이 저LDL이 높은 경우가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LDL들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혈중이고 여기가 인제 혈관벽이라고 그러면은 이 LDL이 혈관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혈관벽이 내 안쪽으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좁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LDL이 낮을수록 좋다가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음. 네. 스타틴을 그쵸.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본인이 LDL 수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드시는 닥터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결국은 스타틴의 문제는 결국 얘네를 먹었을 때 이 당뇨병이 일반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쪼끔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간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와 뭐 예를 들면 내가 항진균제를 복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제를 먹는 상태에서 스타틴을 같이 먹게 됐을 때 드물게 이 핵문근 용해증이 옵니다. 또 근육이 그쵸. 이렇게 감소해 버리는. 그래서 또 근육통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괜찮은데 무조건적으로 먹는 거는 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권고 사항은 어 일정 수치 이상이 올라갈 때 복용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런 수치에 따라 또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뭐 고혈압도 있고 뭐 남자인데 나이가 뭐 55 세고 이러면은 그 정상 수치보다 더 떨어뜨려야 되고. 또 요즘 젊은 분들 인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약에 부모님이 고지혈증이 있으시면은 나도 고지혈증이 나중에 나이 들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들은 보면은 뭐 20-30 대인데 이 경동맥이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조건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어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셔서 음 나의 수치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뭐 제가 볼 때는 쪼끔
한 경동맥 이런 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기 10만 원, 뭐 15만 원, 뭐 병원마다 다르지만 비보험이긴 한데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내가 미리 발견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HJL 님께서 음 네. 조기 수축이 5% 시면은 좀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두근거릴 때 하시는 거는 좋지 않죠. 좀 안정을 시키고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조기 수축이 있을 때 심장을 초음파로 보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덩덩 덩 이렇게 되거든요. 더덩 덩. 근데 그럴 때 운동을 하시면 힘드시죠. 그리고 심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더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조기 수축의 퍼센티지가 높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심장 기능이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근거릴 때는 하지 마시고 좀 안정을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아 네. 평안한 가을님 그쵸. 근데 이 만성 질환 같은 건 이제 뭐 고혈압 그죠?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은 이게 후생 유전학 쪽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으나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고혈압인데 나는 아직 고혈압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제 그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 지금부터 이렇게 버튼이 안 켜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고 어떤 식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 어 그게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어 '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고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생길 거다.'라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거든요. 만성 질환은 관리하시면 충분히 안 나오게 하거나 늦게 나오게 하거나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은 관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 근육도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을에 운동하셔야죠. 하시는데 준비하시고 천천히 이제 근육 키우고 복부 비만 배에 좀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훨씬 건강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 많이 있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당뇨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지혈증도요. 결국은 내 혈중에 그 고콜레스테롤을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느냐, 익스포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안 나오도록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면 결국 동맥경화도 더 늦게 생기겠죠. 더 천천히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인 나이와 그냥 내가 단순히 나이 먹는 나이와 생리 나이는 사람마다 인제 갈라지는 거죠.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신 분과 관리하지 않으신 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건강한 노후와 건강하지 않은 노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네. 40대 중후반이신데 그죠? 혈압이 정상이시고 고지혈증도 없으시고 당뇨는 전 단계시고 그때 일반인처럼 운동하셔도 되죠. 네. 엔젤님. 네. 83 세시고 협심증 약을 30년 정도 되셨고 이런 경우 심장 초음파를 얼마 만에 하시느냐는 질문이신데 음 만약에 협심증 약을 먹고 계시고 어 아마 초음파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인제 심장 초음파했더니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매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도 몇 년 만에 할 필요도 없는 검사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운동 부하 검사 같은 걸 해 보시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고요. 네. 또는 뭐 인제 협심증 드시니까 당연히 심전도라든지 뭐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는 1 년에 뭐 1-2 번씩 꼭 규칙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숨이 차다거나 흉통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기시면 그때 초음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HJL 님 딜라트렌정요. 신장에 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딜라트렌이는 이 혈압약의 일종이죠. 혈압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슘 채널을 블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안지오텐신 뭐 이런 약제가 있고 딜라트렌이라는 건 베타 블로커거든요. 우리 몸에 인제 베타 차단을 해서 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라트렌이라는 정은 1 차적으로 쓰는 약제는 아니고요. 고혈압에 쓸 때 저희가 1차 약제는 아니고 다른 칼슘 채널 블로커하고 그 ARB라고 해서 안지오텐신 그 리셉터 차단제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뇨제를 써 보고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 베타 블로커 제제인 딜라트렌 같은 베타 차단제를 보통 쓰는 걸 먼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 차단제가 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좀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맥박이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약제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엔젤 님께서 심장내과에서 당뇨약을 같이 처방을 받으시는데 네. 내분비내과 안 가셔도 되냐고요? 음 뭐 보통 일반적인 당뇨 약제는 내과 선생님들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는 다 처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받으셔도 저는 조절 잘 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당화혈색소 보시잖아요. 당화혈색소 보시고 그런 그 조절이 잘 되시고 그러면은 뭐 굳이 내분비내과를 따로 안 가셔도 되겠죠. 네. H JL 님이 "맥박이 빠르시다." 예 그렇죠. 그런 만약에 맥이 빠르시고 뭐 이런데 '내가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딜라트렌정 젊으시고 그러면 딜라트렌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되게 그 좀 이 고혈압이라는 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은 베타 블 차단제를 쓰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저기 기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1차 약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인제 이런 벌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 자체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갑자기 했을 때 근육이 이 망가져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협심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협심증을 유전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유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아버님이 협심증이 오신 그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뭐 생활 습관도 있으실 거고 뭐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이게 믹스돼서 나타나는 게 협심증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 팽이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 심장 검사라는 게 뭐 사실 음 그냥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죠. 그죠? 머리 같은 경우도 뇌 동맥류가 이게 잠재된 폭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시는 거 나쁘지 않죠. 심장도 모르고 있다가 진단되신 분들 많거든요. 꼭 협심증뿐만 아니라 어 안에 심장은 안에 뭐 이 밸브 판막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 판막이 막 이렇게 굉장히 나빠지기 전에는 그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망가져 버린 다음에는 이 판막을 수술을 해도 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돈을 좀 몇십만 원 주시더라도 검사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심장 혈관도 얘네가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거든요. 근데 50% 이상 좁아졌을 때 보통 이제 증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뭐 달리기를 하면 아프다 뭐 이런 거죠. 뭐 90% 정도 좁아지면은 뭐 예를 들면 세수만 해도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 50% 정도 좁아진 걸 모르고 그 정도에서는 전혀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한번 검진 차원에서 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좀 쓰셔도 되죠. 심장이나 머리 쪽에 검진은. 네. 그 엔젤님은 50 대신데 어 네네. 그 심장이 이제 부르르 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약간 감별이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근육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파르르 떨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근육 이 바깥 우리 여러분 이 여기에 근육이 좀 떠는 거고요. 그 부정맥은 어 어떤 느낌이냐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래요. "갑자기 내가 100 미터 달리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또는 이게 덜커덩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덩덩덩 더덩덩. 마치 그 이렇게 놀이기구 탔는데 툭 떨어지는 느낌. 그거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초음파는 정상이셔도 부정맥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부정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 홀터라고 그래서 연속 그 심전도 모니터링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요만하게 생겼거나 이렇게 한 줄만 요렇게 붙이셔 가지고 연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끼실 때 갑자기 덜커덩 한다거나 또 어떤 제 환자분 중에는 이분이 50대 중반이셨나? 60대 초반이셨나? 그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이 라운딩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신 거예요. 한 1분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셔 갖고 오셨는데 그 홀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심실빈맥이 나오셨어요. 그럼 심실빈맥이 생기면 심장이 이렇게 짜 줄 때 심실빈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밖에 못 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기 때문에 산소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어지러워 약간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게 생기십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거는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부정맥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어 그 단백질 파우더 음료나 이런 것이 만약에 진짜로 괜찮은 단백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이상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어 신장이잖아요. 이게 신장에 안 좋으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알코올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심장이 부담되거든요. 내지는 그 안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호르몬 제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심장이 안 좋죠. 그래서 그 바디빌더 분들이 이런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뭐 그런 호르몬제 성분을 먹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심장에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사실은 잘 선택하셔서 어 확인된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은 그게 카페인 성분이 고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카페인이 안 좋거든요. 심장에 빈맥을 유발하고 고카페인 음료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쪼끔 신중하게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뭐 그 공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고 뭐 믹스된 걸 또 먹고 이래서 하거나 아니면은 정신과를 가서 정신과의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런 진료를 보고 집중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약 드시는 게 있는데 그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내가 어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거는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집중을 위해서 그런 약제를 드시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뇌에도 무리가 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엔젤 님이 관상동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 관상동맥이라는 뜻은 어 관상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왕관처럼 이 관상도움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왕관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말을 쓰고 이 심장에서 나오면 대동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대동맥에서 그 관상동맥이 나옵니다. 걔네가 나와서 3 개가 나오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게. 하나, 둘, 셋 나와서 경부고속도로, 이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나와서 심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서 피의 공급을 심장 근육에 공급을 하죠. 근데 그 관상동맥이 원래는 이제 큰 주 관상동맥은 바깥에 있지만 결국은 얘네가 심장 근육 안으로 들어가죠. 심장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심장 안에가 아니라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근육에 공급해 주듯이 심장 근육에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심장이 경색이 온다. 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게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협착이 생겨서 나타나는 흉통이 협심증인 거고 그 관상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는 게 관상동맥 협착이고, 이게 심근경색이 왔다는 거는 그 혈관이 100% 거의 100% 딱 차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심근경색증이다. 그래서 이 협심증 있는 환자의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갑자기 100% 차단이 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해되셨다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까지 제가 이제 받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